안녕하세요. 만화 기업박사입니다. 김태원 세무사님의 세무 회계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법을 개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가 임대료를 건물주가 인하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50%만큼 세액공제를 지금 해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날 이제 본 법이 조세특례 제한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월 14일에 시행령이 좀 확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시행 규칙이 입법 예고 중인데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뼈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요건을 보셔야 되겠는데, 먼저 임대인에 대한 요건, 건물주에 대한 요건은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여부 상관없이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매출 규모 제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도 이 세액공제 대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임차인의 자격은 소상공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또 확인서도 제출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건물은 상가 건물이다. 상가 건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 쪽은 이게 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다 보니까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액공제 금액은 이제 전체 큰 틀에서만 보면은 상반기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다 임대료를 다 인하를 했다 하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그 인하액의 50%가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제도를 또 악용을 해서 일부러 임대료를 더 인상을 한 다음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즉 실제로는 인하가 아닌데 인상하고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처럼 꾸며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제제에 보면은 임대료나 보증금 등을 이제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공제가 배제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저희가 좀 이따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상가 임대료 요 이제 확정 신고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 확정 신고할 때 이걸 신청을 하고요. 제출 서류들인데 이 제출 서류는 시행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행령 사항인데요. 자, 먼저 상가 건물의 이제 범위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래 상가 건물도 되지만 여러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의 임대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상가로도 쓰이는데, 이게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의하셔야겠죠. 주택으로 사실상 쓰고 있으면은 임대료 인하해도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업무 목적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용도로 썼을 때만 이게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임차인 자격, 건물주 다음 말고 임차인 자격을 한번 보면요. 임차인은 소상공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요건에 보면은 그 상가 건물은 2020년 1월 31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가는 건 안 되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던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요 이제 강의 PPT 19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별표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별표 14에 보면은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좀 열거를 했습니다. 그 업종은 뒤에 가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인하고 건물주랑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특수관계가 없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그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지 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예요. 자,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자 등록 중에 우리가 면세 사업자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업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하면 과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즉 그러다 보니까 임차를 한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로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인적용역자나 그런 경우는 대상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인하액을 계산한 방법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임대료 인하액이 15%인데 밑에 보시면은 1번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산한 상반기니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대료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 의무가 있어서 임대의 수익 금액으로 발생한 이제 20년 상반기 임대료인데, 자,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임대료가 이제 그 400만 원이다. 원래 계약서상 400만 원 그렇게 돼 있으면은 곱하기 6개월이니까 원래 냈었어야 하는 임대료는 2,400만 원이겠죠. 근데 그 합의서를 하나 쓰는 거죠. 합의서에다가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100만 원 인하한다. 건물주께서 100만 원을 이제 깎아주기로 한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300만 원 곱하기 6 하니까 1,800만 원이겠죠. 자, 그러면은 요때 1번에서 2번을 뺀 금액, 1번에서 2번을 뺀 금액 6개월 동안에 우리 그 임대료 감면액은 600만 원이 되는 거고, 월에 100만 원씩 깎아줬으니까 곱하기 50% 해서 600만 원 곱하기 50% 해서 여기에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소득세 법인세 쪽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깎아주면은 결국에 그 인하된 금액 중에 절반은 국가가 부담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죠. 세액을 이제 공제를 해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임대료 인하액은 계산을 하실 수 있겠고요. 세액공제가 배제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6월 말까지만 이제 임대료 이제 세액공제가 되죠. 근데 사후관리 요건은 12월 31일까지 가져갑니다. 즉 뭐냐면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해 줬다가 갑자기 세액공제를 다 받고 요건을 갖춘 다음에 아까 그 할인해 준 그 600만 원만큼을 하반기 임대료에서 인상을 시켜버리면 이 법의 제도의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12월 말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하면 안 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면 안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만약에 이 2020년 1월 31일 이전의 계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용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 이거겠죠. 2020년 1월 15일부터 보통은 이제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 계약을 맺으니까 2021년 1월 14일까지가 계약인 뭐 이런 임대차 계약이었으면은 그 계약 기간 중, 요 기간 중이죠.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0일 중 인상을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2020년 2월 1일 이후에 계약을 갱신했다라고 하면은 그 갱신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하면은 올릴 수는 있어요. 보통은 지난번보다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또 건물의 가치나 상승분을 생각해서 올리긴 올리는데 5%를 초과해서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요건을 달아둔 거죠. 아예 뭐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하는데 그때 못 올려서 이 부분이 2, 3년 동안 계속 가면 그것도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서 자, 잠깐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요 기간 동안에 그 2020년 2월 1일 이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이 도래하면은 갱신할 때는 원래는 어때요? 원래 갱신할 때는 올리는 거니까 올리긴 올려도 되는데 5%를 초과해서 인상하면 안 된다. 근데 1번은 무슨 얘기예요? 1번은 임대차를 계약을 갱신할 그 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배제 요건을 이제 확인하셔서 이제 그 세액공제 또 받으셔야 되겠고, 이 배제 요건이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임대료가 인상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제출 서류는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신고서에다가 첨부가 돼야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랑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을 했으면 갱신된 계약서 둘 다 이제 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확약서나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공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합의한 사실을 증명한 서류. 보통은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만약에 그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계약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수정 계약서까지만 없다 하더라도 뭐 약정서 같은 거 이제 써주는 거죠. 건물주가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몇 퍼센트 또는 금액 얼마를 인하해 주겠습니다. 도장 찍어서 준 뭐 그런 내용들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금융
금융거래 내역 등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든지 실제 계좌 이체 내역,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임차인 요건인데요. 임차인 요건이 소상공인 자격, 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받은 이제 확인 서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이제 임차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증액 제한 요건이 위반됐다. 그러니까 제한을 했지만 그리고 또 좋은 취지로 했지만 또 마음이 바뀌어서 갱신을 할 때 요거를 이제 그 증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증액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신고하는데 왜 특례란 말이 붙었냐면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시켜 줍니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임대료 보증금의 증액 제한 요건. 그래서 2020년이죠. 올해 이전에 그 직전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 보증금을 이제 인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이제 배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2021년 3월 31일까지 이제 수정 신고를 이제 하면은 정상 신고를 한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세가 이제 부과되지 않고 이제 정상 신고한 걸로 봐서 법인세 신고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배제되는 업종이 있었죠. 이건 임차인 이제 요건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이런 그 도박 게임을 만드는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그 임대료를 인하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금융보험업,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는 이제 그 규모가 큰 그런 데들이니까 할 필요 없겠고 부동산업. 자, 그다음에 공공행정이나 국방사회보장 행정. 자, 이런 데들은 어떻게? 어차피 국가 예산으로 임대료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줄 필요가 없겠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감면을 혜택을 해줄 필요가 굳이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봐야 되겠고, 제가 지금 여기 앞에서 강의하는 PPT는 요게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별표 14에 가면은 이게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나오는 분류표 그 기호 코드까지 나와 있어요. 그 기호 코드까지 반영을 해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이제 적용 대상이라는 거. 학원 등은 적용 대상. 그러니까 요거는 공교육기관, 취지 자체가 공교육기관은 임대료가 이제 국가에서 나오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밖에 뭐 사행시설이라든지 협회단체, 국제기관 이런 데들, 그리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유용장소 이런 데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건물주 분들이 이제 임대료 인하해줬으면은 그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세입자들도 좀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제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